매년 4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당신의 통장에 꽂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사소한 실수 하나로 공중분해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4년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정작 나라에서 주는 돈조차 챙기지 못해 빈곤의 늪으로 빠져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신청하세요 라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6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도 쪽방촌으로 향해야 했던 어느 은퇴자의 비극적인 선택과 낡은 자동차 한 대 때문에 연 400만 원을 날린 기막힌 사연을 통해 국가가 숨겨놓은 기초연금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내 몫의 권리를 도둑맞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먼저 팩트 체크부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썸네일을 보고 무슨 연 400만 원이냐, 과장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월 최대 수령액은 33만 4,810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계산해보면 정확히 401만 7,720원입니다. 부부 가구라면 합산해서 월 53만 원이 넘는 돈이 매달 통장에 들어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대인 현실을 감안하면 이 기초연금은 단순한 용돈 수준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달 식비이자 병원비이고 노후의 존엄을 지키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받으러 가는 길목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마치 지뢰밭 같은 함정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함정 바로 자동차입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평생을 소박하게 살아온 68세 김정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씨는 특별한 소득이 없습니다. 재산이라고는 낡은 시골집 한 채뿐이라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자신만만하게 서류를 내고 결과를 기다렸죠. 그런데 날아온 통지서에는 충격적인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탈락. 김정호 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탈락이냐. 며 항의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가리킨 탈락 사유는 집 앞 마당에 세워둔 10년 넘은 대형 세단 승용차였습니다. 김 씨는 기가 찼습니다. 이거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팔아봤자 몇백만 원 받지도 못하는 똥차인데 이게 무슨 재산이냐. 곧 따졌죠. 하지만 기초연금법의 계산법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로 고급 자동차 기준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심사 시 일반적인 재산은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이 고급 자동차는 그 가액이 월 소득으로 100% 환산된다는 겁니다. 김정호 씨의 차는 오래되긴 했지만 배기량이 3500cc였습니다. 차량 가액이 아무리 낮아져서 200만 원, 300만 원이 되었다 해도 법적으로는 배기량 기준에 걸려버린 겁니다. 이 경우 김 씨는 소득이 땡전 한 푼 없어도 마치 월 소득이 수천만 원인 고소득자로 간주되어 버립니다. 낡은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는 그 차 한 대가 연 400만 원짜리 현금 다발을 불태워버린 셈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내 차는 오래돼서 괜찮아, 값이 싼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시다가 낭패를 봅니다. 3000cc라는 배기량 기준 혹은 4천만 원이라는 차량 가액 기준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걸려도 기초연금 수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생업용 트럭이나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등 일부 예외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내 차의 서류상 가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차를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연 400만 원을 지키는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더 억울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실함의 배신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여기 평생을 근면 성실하게 살아온 박순자 여사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허리띠 졸라매며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했고 덕분에 은퇴 후 월 6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 돈이 박 여사에게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나서 박 여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기초연금 33만 원을 다 받을 줄 알았는데 통장에 찍힌 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였다는 겁니다. 박 여사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젊어서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인데 나라가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왜 줬던 돈을 다시 뺏어가느냐 는 것이죠. 박 여사의 이 억울함 충분히 공감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현재 기초연금 제도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2024년 기준으로 약 50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깎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 제도로 인해 기초연금이 삭감된 어르신이 무려 59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월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깎이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10만 원 이상 깎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줬다 뺏는 연금이라고 비판합니다. 성실하게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구조니까요. 물론 이 제도의 취지가 한정된 재원으로 더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함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화만 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받을 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은퇴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 기초연금 33만 원 더하기 국민연금 60만 원는 93만 원이라고 단순 합산하시면 안 됩니다. 감액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생활비에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자동차 때문에 그리고 성실하게 부은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덜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나는 차도 없고 국민연금도 많이 안 받으니 괜찮겠지 라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노부부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딜레마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부부 감액 20%의 진실입니다. 70대 이상은 최경숙 부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두 분은 다행히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통과해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남편 33만 원, 아내 33만 원, 합쳐서 월 66만 원이 들어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령액은 두 사람 합쳐서 약 53만 원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연금에서 20%씩을 떼어가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 집세도 하나만 내면 되고 전기세나 식비도 아껴 쓸 수 있으니 생활비가 적게 든다. 그래서 20%를 깎아서 준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가보면 씁쓸한 농담이 오갑니다. 서류상으로 이혼하면 각각 33만 원씩 다 받아서 1년이면 150만 원 넘게 더 챙길 수 있다. 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 제도 때문에 위장 이혼을 고민한다는 노부부의 사연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황혼에 접어든 부부에게 함께 산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주는 이 제도가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 부부 감액을 폐지하겠다는 공약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현행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상훈 씨 부부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돈 몇 푼 때문에 평생의 반려자와 서류 정리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만큼 이 20% 감액이 주는 박탈감이 크다는 방증일 겁니다. 따라서 부부 가구이신 분들은 노후 자금을 계산하실 때 반드시 감액 후 금액 인월 53만 원 선을 기준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착오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이고 나는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져서 해당 사항 없어 하고 영상을 끄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떨어졌어도 올해는 받을 수 있는 기적 같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수급자가 된 정동석 씨의 성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작년에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아주 조금 초과해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였죠.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 씨는 주민센터 직원이 스치듯 해준 조언을 기억해냈습니다. 바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였습니다. 이 제도는 한번 탈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 동안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추적해서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정 씨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이걸 신청해 두었죠. 그리고 해가 바뀌어 2024년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과 노인소득 분포를 반영해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2023년보다 선정 기준이 완화된 것이죠. 그러자 정 씨에게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올해 기준이 상향되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신청하십시오. 덕분에 정 씨는 올해부터 매월 33만 원의 소중한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정 씨가 이 제도를 몰랐다면 기준이 바뀐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을 것이고 매년 400만 원의 돈은 공중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서 챙겨주는 돈이 아닙니다. 65세 생일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통장에 꽂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줍니다. 그리고 신청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돈은 나중에 소급해서 주지도 않습니다. 몰라서 신청 안 한달 만큼 여러분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내 차의 배기량과 차량 가액을 확인하십시오. 보험개발원 사이트에 들어가시거나 중고차 사이트 시세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3000cc가 넘는지 가액이 4천만 원이 넘는지 체크하세요. 만약 기준에 걸린다면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과 차량 유지의 효용을 냉정하게 저울질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하십시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하지 뭐 하다가 깜빡해서 한 달, 두 달 늦어지면 그만큼 돈을 날리는 겁니다. 신분증을 챙겨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셋째, 집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회원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등은 고급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월 소득 100%로 환산되는 무서운 자산입니다. 잘 가지도 않으면서 가지고만 있다가 연금 길목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게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탈락해 보신 분들은 반드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신청하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매년 바뀌는 선정 기준을 우리가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나를 대신해
감시해 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400만 원을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기초연금의 비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여러분에게 베푸는 시혜나 적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난 세월 땀 흘려 일하고 가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시킨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권리입니다.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다, 혹시나 탈락할까봐 겁난다 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권리는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혹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정보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은퇴 후의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돈이 되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